안녕하세요. 56세 된 박현숙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했거든요. 온라인 쇼핑에 완전히 빠져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심부정맥혈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생명의 위험까지 겪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인천 부평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을 2년 전에 갑작스럽게 떠나보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54세였으니까 아직 한창 나이였는데 하루아침에 홀로 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했어요. 28년을 성실하게 다니면서 저희 가정을 꾸려나갔죠. 저도 25세부터 50세까지 25년간 중소기업 격리부서에서 일했어요. 맞벌이로 열심히 살았는데 50세 되던 해에 회사 구조 조정으로 먼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남편 수입으로만 생활했는데 다행히 남편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퇴직금도 5,800만 원 받았고 국민연금도 10년 가입해서 65세부터 월 4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지금 32세로 대기업 IT 부서에서 과장으로 일해요. 서울 강남구에서 살고 있고 아내하고 딸 둘을 두고 있어요. 손녀들이 7살, 5살이니까 정말 예쁠 나이죠. 그런데 2년 전 가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0월 중순 어느 날이었는데 남편이 저녁 먹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더니 쓰러진 거예요.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 이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는데 급성심근경색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자고 하셔서 온 가족이 매달렸지만 결국 3일 만에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54세였으니까 아직 늙었다고 할 나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과부가 된 거죠. 아들이 급하게 서울에서 내려와서 장례를 치렀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남편이 그동안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거나 피곤하다고 했는데 현장 일이 워낙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큰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기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심장병의 전조 증상이었던 거예요. 장례 치르는 데만 800만 원, 병원비로 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다행히 남편이 생명보험에 들어있어서 1억 원을 받았고 전세 보증금 2억 원하고 적금 3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당장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죠. 하지만 마음은 정말 바닥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아들이 가끔 내려와서 엄마 이제 혼자 살아야 하니까 뭔가 해야 해요. 취미라도 찾아보시거나 일이라도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스마트폰도 별로 안 썼어요. 전화 받고 걸고 문자 보내는 정도만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없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특히 밤이 되면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온라인 쇼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 옷을 주문하려다가 실수로 시작했어요. 남편 서랍을 정리하다가 속옷이 떨어져 가는 걸 보고 새로 사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거예요. 그런데 주문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이미 없는 사람인데 왜 옷을 사고 있나 싶어서 막 울음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미 주문한 건 취소하기 미안해서 그냥 받았는데 택배가 오니까 왠지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물건이 집에 오면 잠깐이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선물을 받는 기분이랄까요? 처음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샀어요. 화장품, 생활용품, 옷 같은 것들. 그런데 점점 사는 양이 늘어나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 시키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서너 개씩 시키게 되었어요. 택배 기사 아저씨가 매일 뭘 이렇게 시키세요? 혹시 장사하세요? 이렇게 농담으로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싼 물건들은 별로 쓰지도 않았어요. 개봉하는 그 순간의 재미만 있고 나중에는 박스채로 쌓여만 갔어요. 25평 아파트가 택배 박스로 가득 찰 정도였어요. 더 큰 문제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망가진 거였어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다가 새벽 2시, 3시에 자고 오전 10시나 되어서야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또 스마트폰을 들고 침대에 누워서 어제 주문한 물건들이 언제 오나 확인하고 또 새로운 걸 찾아보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배달 음식 시켜서 침대에서 먹고 다시 스마트폰 보고 운동은 전혀 안 했어요. 산책도 안 하고 청소도 대충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생활이 1년 넘게 계속되었어요. 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내려와서는 엄마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집 안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물건을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이렇게 걱정하는데 저는 그냥 심심해서 그래 이렇게만 대답했어요. 사실은 온라인 쇼핑이 저에게는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새로운 물건을 고르고 주문하고 택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개봉하는 그 과정이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1년 반 정도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자주 붓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왼쪽 다리가 유독 많이 붓고 아픈 거예요. 그냥 부은 게 아니라 돌처럼 딱딱하게 부어서 걸을 때마다 아팠어요. 며칠을 참고 있다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 다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들이 급하게 내려와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더니 심부정맥혈전증이 의심됩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심부정맥혈전증이 뭔지도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다리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피떡이 생긴 거예요.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생길 수 있는데 무서운 건 이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남편 따라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어머님,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세요? 운동은 하시고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지는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아들이 대신 대답했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1년 반 전에 아버지를 여의시고 그 이후로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하세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시고 운동은 전혀 안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이나 누워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거의 15시간 이상은 누워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럼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아직 폐로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즉시 입원해서 혈전용의 치료를 시작했어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맞고 다리를 압박하는 스타킹을 신고 하루에 몇 번씩 다리 운동을 해야 했어요.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면서 옆 침대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 분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똑같은 병에 걸리셨고 또 다른 분은 게임을 하루 종일 하다가 걸리셨대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몇 달만 더 이런 생활을 하셨으면 정말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어요. 하루에 최소 30분은 걸으셔야 하고 2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해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고 금연하시고 체중 관리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보니 25평 아파트가 온통 택배 박스와 쇼핑한 물건들로 가득한 거예요. 침실, 거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안 뜯은 택배 박스만 50개가 넘었어요. 아들이 보더니 깜짝 놀라서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때서야 제가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계산해 봤어요. 생명보험금 1억 원 중에 3천만 원, 적금 3천만 원 중에 1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온라인 쇼핑으로 쓴 거예요. 월 평균 200만 원 넘게 쓴 셈이었어요. 정작 생활비는 월 120만 원 정도였는데 쇼핑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쓴 거죠. 아들이 엄마 이제 정말 생활을 바꾸셔야 해요. 이러다가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더 나빠져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이제는 정말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30년 넘게 습관처럼 해온 일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충동도 계속 생기고 뭔가 주문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지만 심부정맥혈전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게 되니까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무서웠어요.
먼저 쌓여있던 택배 박스들을 정리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도와줘서 안 뜯은 것들은 반품하고 뜯었지만 안 쓴 것들은 중고로 팔거나 나눔했어요. 그래도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생활 패턴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1시간도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2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는 습관도 만들었어요. 스마트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장 힘든 건 온라인 쇼핑을 끊는 거였어요. 정말 중독이 된 상태라서 쇼핑 앱만 봐도 뭔가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쇼핑 앱을 다 삭제했어요.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아들한테 부탁해서 사달라고 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다른 취미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병원에서 만난 분이 독서를 추천해 주셔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읽는 책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요리도 다시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배달 음식만 먹다가 직접 해먹으니까 훨씬 건강하고 맛있었어요. 특히 손녀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네 집에 가져다 주면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화분도 몇 개 들여놓고 기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물 주고 잎사귀 닦아주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조금씩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도 많이 좋아지고 마음도 안정되었어요. 다리 부기도 거의 다 빠지고 혈액 검사 결과도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진 게 가장 기뻤어요. 전에는 아들이 올 때마다 잔소리만 들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손녀들도 이제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해요. 전에는 집이 너무 어수선해서 오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해준 음식도 맛있게 먹고 함께 화분에 물도 주고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을 잘못된 방식으로 달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이 일시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해줬지만 결국은 제 건강과 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죠. 신부정맥혈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게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침대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신부정맥혈전증은 한 번 생기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조심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혈액순환 개선 약도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하고 집에서도 수시로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온라인 쇼핑을 끊으니까 지출이 확 줄어서 이제는 월 80만 원 정도만 써도 충분해요. 남은 돈으로는 손녀들 용돈도 주고 가끔 아들네 외식비도 대주고 그래요. 그리고요, 병원에서 만난 분들과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운동도 하고 서로 건강 상태도 체크해주고 그래요. 그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보건소에서 하는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같은 나이대 분들과 함께 운동하니까 더 재미있고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 혼자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나서 울적할 때도 있고 예전처럼 무언가를 주문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해요. 책을 읽거나 요리를 하거나 화분을 돌보거나 아니면 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누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비록 남편은 없지만 아들과 손녀들이 있고 병원에서 만난 좋은 분들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56년의 인생이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25년간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30년간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아들을 잘 키워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해요. 손녀들이 클 때까지는 건강한 할머니로 있어주고 싶고 아들에게는 걱정 끼치지 않는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온라인 쇼핑이나 스마트폰 게임 같은 건 정말 중독성이 강해요.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것 없이는 못 사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고 이미 시작했다면 하루빨리 끊으세요. 둘째,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심부정맥혈전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2시간마다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셋째, 혼자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 없는 세상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넷째, 가족들의 걱정을 간섭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들이 계속 잔소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말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요. 가족의 말에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요청하세요. 다섯째, 건강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여섯째,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저는 독서와 요리 그리고 화분 기르기를 통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가능해요. 일곱째, 돈 관리를 잘하세요. 충동 구매는 일시적인 만족만 주고 나중에는 후회만 남아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간단한 아침을 해먹고 오전에는 독서나 요리를 하고 오후에는 화분을 돌보거나 청소를 해요. 저녁에는 아들 네 집에 전화해서 손녀들과 통화하고 일찍 자려고 노력해요. 단순한 일상이지만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이에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아들 네 집에 가서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손녀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요. 그럴 때 맛있는 음식 해주고 함께 화분에 물 주고 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병원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운동하고 수다 떨고 해요. 서로의 건강 상태도 체크해주고 새로운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요.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가끔은 문화센터 강좌도 들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배우는 건 언제나 즐겁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서 지금은 월 80만 원 정도로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어요. 남은 돈으로는 손녀들 교육비도 조금씩 보태주고 가끔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그래요. 무엇보다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기뻐요. 심부정맥혈전증도 잘 관리되고 있고 혈압이나 당뇨 수치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고 칭찬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이대로 건강하게 살면서 손녀들이 클 때까지 좋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저처럼 홀로 된 분들이나 온라인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소 경험했거든요. 56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